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안경과학과 박창원 교수입니다. 자, 시각 보정 처방과 관리 5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도수 검사 기계 대 인간. 기계는 우리 보통 이제 ARK를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 하는 영역은 우리가 자학식 검사, 물어보면서 문답식으로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신뢰도가 있는지, 어떤 게 더 정확성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 한번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자학식 검사에 이제 처음으로 최초 장입 도수를 구할 거예요. 순 자각식으로 어떤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처음부터 렌즈만으로 순 자각식으로 이 사람이 원시인지 근시성인지 아니면 정시인지 렌즈만으로 이제 진행하는 검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안경 도수 참고는 기존에 쓰고 온 안경이 있다, 기존에 맞춘 안경이 있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초 장입 도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AR 수치를 지금 재서 이제 거기 나온 수치를 토대로 해서 내가 최초로 이 사람한테 장입해야 되는 그 도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을 우리가 다 볼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을 다 보고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여러분의 선택인데 우리가 이제 이제 구안경을 하는 방법, 순자각식으로 하는 방법, AR 참고해서 하는 방법 세 개 다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리 이제 국가고시에서도 이제 보면은 실기편에 보면은 이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진행하는 그런 순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두셔야지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이제 무리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 훑어볼 겁니다. 자, 지금 이 그림 보게 되면은 기계 대 인간 해가지고 요게 제 교재에서는 73페이지에 이 내용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73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요 왼편에 있는 거가 그래도 가장 진화하고 가장 이제 발달된 형태의 도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그리고 그 그림 가운데 줄에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은 그 파란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마치 등고선 형태로 이미지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것이 망막에 맺힌 초점을 이미지로 그래픽으로 구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초점이 조금 더 이제 더 집약적으로 샤프하게 모여 있으면은 초점이 그만큼 더 이렇게 아주 가운데로 잘 몰려 있구나. 그리고 또 이 이제 등고선이 많이 좀 퍼져 있다고 하면은 노란색, 파란색, 녹색이 면적이 넓으면서 이렇게 퍼져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 망막에 황반부에 블러한 상이 맺혔구나, 조금 흐린 상이 많이 맺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보면은 인간에서 그림 이렇게 두 개를 나눴죠.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초점이 망막 앞에 이렇게 맺혀 있어요. 노란색 점이.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오목 렌즈를 앞에다 이렇게 대줬어요. 그래서 오목 렌즈의 발산 효과로 인해서 노란색 초점이 뒤로 이동됐습니다. 발산되면서. 그래서 빨간색 점으로 망막에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인간이 물어보면서 지금 어때요? 좀 흐리게 느껴집니까? 만약 상단에 있는 그림 상태에서 내가 이제 검사자가 피검자에게 물어봤다 그러면은 많이 흐려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조금씩 렌즈를 더 도수를 올리면서
노란색이 빨간색 쪽으로 점점점 이동하면은 조금씩 더 선명해 보여요. 선명해 보여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작은 시표를 띄우겠죠. 기존에 볼 수 있는 그 시표에서 조금 더 글자가 작은 읽기, 해석하기, 읽어내기 좀 어려운 시표를 띄워주면서 잘 보여요? 보여요? 하고서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서 보통 우리가 1.0 시표를 읽을 정도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스톱합니다. 검사를. 그렇게 이제 도수 검사를 이렇게 이제 기계하고 인간이 하는 방식은, 기계는 이제 그냥 눈을 대고서 그대로 그 과학적인 수치를 따져서 적외선 광선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분석해내는 것이고, 인간은 직접 이제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순자각식 검사, 두 번째 구환경 데이터를 활용한 검사, 3번 AR 활용한 검사.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데, 요 이제 기기하고 우리 그 인간이 하는 그 방법을 두 개를 접목시키는 것이 가장 이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실무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루틴이 되어 버렸어요. 기계만으로는 무리가 있다라는 게 73페이지와 78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도수 검사의 정확도에 대해서. 인간이 진행하는 문답식 검사는 도수에 영향을 주는 생리학적인 어떤 변수를 포함해가지고 검사 결과를 낼 수 있다. 검사 결과를 검출해낼 수 있지만은 기계, AR을 통한 어떤 검사 결과는 오직 이 눈을 광학적으로만 따지고 분석해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우리 일반적인 실생활에서는 조금 불편한 도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학적인 부분까지 다 우리가 생물체이기 때문에 그런 생리학적인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완벽하게 검출해내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막상 해보면 여러분들 AR 수치 처음에 검사해 놓은 거 적어 놓고요,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가장 편하다고 얘기하는, 가장 선명하고 편하다고 얘기하는 그 수치를 비교해 보세요. 이 수치가 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기계가 수치가 조금 더 근시 기준으로 해서 더 높게 나오게 되죠. 근시도 그렇고 난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수치가 조금씩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시도 방향도, 엑시스 방향도 약간씩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은 3번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AR을 통한 검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수치를 이제 보고 우리가 자학식으로 마무리하는 그 방법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굴절 검사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최초 장입도수를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세 가지를 다 한번 해본다고 했어요. 세 가지를 다 해본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순자각적으로 하는 검사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순자각적으로 하는 검사. 그래서 오로지 이제 렌즈로만 이제 하는 그래서 나은 시력이 일단 재보시고, 우리가 이제 나은 시력을 재고서 1.0이나 만약에 그 이상이면요, S 플러스 025나 050을 눈앞에 가입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시력이 저하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정시와 원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은 시력이 만약에 플러스 025나 050을 넣었을 때 시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딱 그냥 그 상태가 정확하게 정상적인 수치인 정시예요. 그리고 나은 시력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원시라는 겁니다. 약간 플러스 쪽의 교정이 필요한 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은 시력이 이제 1.0 혹은 그 이상이다. 거기 정상으로 이제 느껴진다고 판단된다고 생각이 들면은 S025나 050을 눈에 떴다가 뺐다 해보세요. 그래서 정시인지 원시인지 구분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은 시력이 1.0 이하면은 뭐 사실 S 플러스 050이나 S 마이너스 050 교대로 가입시켜서
해볼 필요도 없이 난시력이 1.0이면은 거의 대부분은 근시죠. 그래도 이제 혹시 우리 몰라요. 왜냐하면은 먼 거리에 있는 사물이 시력이 잘 안 나오는 원시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시력이 조금 더 이제 정상 시력으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절력이 너무 좀 부족해서.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S050과 S-050을 교대로 가입시켜 가지고 플러스 050을 넣었는데 시력이 올라갔다. 그럼 원시성이구나. 마이너스 050을 넣었을 때 시력이 올라갔다. 근시성이구나. 그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플러스 구면도수를 가입시켰을 때 시력이 저하되면 근시성, 마이너스 구면도수를 가입시켰을 때 시력이 저하되면 원시성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구면 굴절력을 0.25 단위로 증가를 시켜서 구면 렌즈로만으로 구면 렌즈를 증가를 시켜요. 플러스 쪽에 원시성이면 플러스를 가입을 시키고, 마이너스 쪽이 이제 잘 보인다고 해서 근시성인 걸 판단됐으면은 마이너스 도수를 이제 증가시키고. 그래서 이 구면 도수 렌즈만으로 가장 양호한 시력을 얻었을 때, 이때를 우리가 BVS라고 얘기합니다. Best Vision Sphere. 그래서 이 최적 구면 굴절력 이 도수만으로 만약에 최대 시력이 잘 나오고 끝나면 그 사람은 그냥 뭐 난시가 없는 거죠. 그쵸? BVS 잘 기억해주세요. BVS. 그래서 원시성이면 플러스 구면 도수를, 근시성이면 마이너스 구면 도수를 0.25 단계로 쭉 가입을 시켜 나간다. 시력이 정상이거나 원시하는 경우에는 구면 굴절력을 플러스 0.25 단위로 증가시켜가지고 최대 시력이 나온 후에 다시 시력이 감소된 상태로 만든 다음에 구면 도수를 마이너스 0.25 단계로 증가시켜서 구면 렌즈만으로 가장 양호한 시력을 얻는다. 지금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시력이 정상이거나 원시한 같은 경우는 플러스 0.25로 계속해서 최대 시력이 나오게 한 다음에 더 계속 플러스 0.25를 넣어서 어느 정도 조절 개입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플러스 0.25를 좀 과하게 넣었다가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력이 감소된 상태를 만든 다음에 다시 0.25로 올려서 최종적으로 이제 구면 도수만으로 가장 좋은 시력이 나왔을 그때가 이 사람의 교정 도수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최적 구면 도수 BVS는 최대 시력을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쪽으로 가장 강한 구면 도수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포르터 그림이 있어요. 포르터 그림이 있고, 여러분 이제 그 교정 시력을 BVS로 얻은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상 난시도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정 시력이 만약에 지금 이제 요 참고표처럼 1.0 뭐 1.0은 지금 빠져 있네요. 1.2라고 하면은 예상 난시도가 050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된 표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참고치 요거를 보면은 교정 시력이 1.2면은 예상 난시도가 0.5 정도. 그리고 교정 시력이 이제 BVS만으로 0.7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한 난시가 한 1.0디옵터 정도, 1디옵터 정도 있는 걸 거야. 그리고 BVS만으로, 구면 도수만으로 시력이 0.4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난시가 한 2디옵터는 있을 거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하는 참고표입니다. 그래서 BVS로 얻은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상 난시도를 결정한다. 만약에 내가 지금 아까 방금 전 페이지처럼 이게 쭉 내가 이제 구면 도수만으로 쭉 교정 시력을 올렸는데 0.5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상 난시도가 1.5디옵터라는 거예요. 1.5디옵터. 아셨죠? 그래서 이 예상 난시도를
이렇게 구할 때 지금 이렇게 제가 제시한 이 참고표를 적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자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습을 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표를 또 다시 만들어도 좋고요. 이 표가 이제 절대적이진 않지만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순자각적으로 뭐 사실 할 일은 별로 없지만 순자각적으로 이렇게 구면 도수만으로 이제 시력을 쭉 올려놨을 때 요 정도 시력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대략 이 정도 난시가 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그 예측치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예상 난시도의 절반 값에다가 플러스 050 스페리칼 디옵터를 더한 것을 운무도수로 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 세 번째 줄 볼게요. BVS에서 최대 교정 시력이 0.7이었다. 아까 0.7이면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0.7이면 예상 난시도를 1디옵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상 난시도는 1디옵터. 그래서 운무 이 도수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일단 그 예상 난시도의 절반이면은 0.5디옵터예요. 그쵸? 거기다가 플러스 0.5를 아까 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S 플러스 100이 되는 거예요. S 플러스 100이. S 플러스 100이. 그래서 이렇게 운무법은 굴절 상태를 인위적으로 근시성이 되게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 운무법을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순자각적으로 하든 AR을 사용해서 하든 구안경을 도수를 참고해서 하든 간에 운무법은 꼭 이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물 검사 안 하는 대신에 반드시 렌즈로 근시성 상태를 만들어 주고서 하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운무 없이 그대로 한다, 그대로 검사가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과교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운무를 하고서 조금씩 운무를 풀어가면서 천천히 검사 도수를 바꿔가면서 천천히 해야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조절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무 도수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최대 교정 시력이 0.7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운무 도수가 플러스 100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BVS에다가 운무 도수를 가입을 시킨다. 또 하나 얘가 BVS가 이제 마이너스 3.50이었다. 그래서 운무 도수가 S 플러스 100이다. 이러면은 그 구면 도수를 몇에다 맞춰주고 출발해주면 되냐면은 S 2.50 디옵터를 맞춰주고 출발하면 됩니다. 그게 최초 장입 도수가 되는 거예요. 최초 장입 도수. 그러니까 최초 장입 도수는 항상 운무랑 합쳐진 값이기 때문에 항상 약간 근시성 상태를 띠겠죠. 그렇죠. 항상 근시성 상태를 이제 띠게 되고 시력이 좀 흐리게, 먼 거리 시력이 좀 흐리게 보이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시작되는 그 시작 지점에서 이 사람 근시로 만들어준다는 거,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BVS에다 운무 도수를 가입시키면 최소 착락원이 망막에 위치하는 혼합 난시가 두 쪽 다 망막 앞에 위치하게 되는 근시성 복난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운무 도수는 되도록이면 높은 것이 좋다. 그래야 조절 개입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구안경 도수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최초 장입 도수 구하는 거 간단해요. 렌즈미터로 일단은 우리 렌즈미터로 저하고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S, C, 엑시스 값을 검출을 하세요. 그 검출한 값에다가 어떻게 한다? S 플러스 2분의 C를 해줘야 돼요. 반을 나눠주고 난시를 반을 나눠주고요.
거기다가 운무를 더해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운무 도수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굴자 검사 책에 2디옵터에서 한 3디옵터 정도를 적용을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가 뭐 맞다 안 맞다 뭐 이렇게 딱 이제 정확하게 그 이제 규정된 건 없는데 한 2에서 3디옵터를 넣어주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10대다, 나이가 좀 어려서 조절력이 좀 강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10대면은 3디옵터 정도, 그리고 뭐 20대 중후반 정도 간다 그러면은 뭐 2디옵터 정도 넣어줘도 뭐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가장 좋은 거는 조절 검사를 예비 검사 때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절력이 만약에 강한 상태다, 이 사람이 조절력이 강한 상태다고 하면은 한 플러스 3디옵터 정도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렌즈 미터 측정했더니 S-4디옵터에 C-050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S-4에 C-100에 엑시스 90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반을 C 값을 반으로 잘라주죠. 그러면은 4.5예요. 4.5가 BVS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운무 도수를 300을 더해요. 300을 더해. 200을 더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사람 좀 조절력이 강하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다, 그래서 운무 도수를 난 300으로 해야지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최초 장입 굴절력 값은 S-150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최초로 들어가는 최초 장입 도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넣게 되면은 0.1, 0.20표가 뭐 어느 정도 좀 보이는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잠깐 운무법을 보고 넘어갈게요. 조절을 뭐라고 써 있나요? 조절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검사는, 자극식 검사할 때 반드시 이제 운무법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실무에 나가서 이게 또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 바쁘고 이제 뭐 검사가 많이 밀려 있고 막 이러면은 또 운무를 또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만 알아두세요. 천천히 이제 운무를 시작해서 조절을 풀어주고 하지 않으면은 나이가 조금 어리거나 조절력이 강한 사람인 경우에서는 분명히 조절이 개입이 들어간다는 거. 그 조절이 개입이 들어간 만큼 그 사람은 근시 기준에 있어가지고 더 과교정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안경을 이제 도수 검사를 측정을 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편하게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고, 의료보건이라면 당연히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해서 우리가 조제 가공을 정확하게 이제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이 운무법을 반드시 좀 잘 이제 활용해서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예를 보시면은 AR 또는 구안경 도수가 S 플러스 0, 5.5디옵터, 그리고 C-100, 엑시스 45도, 요렇게 수치가 나왔어요. 원시성이면서 이제 난시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BVS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S 플러스 2분의 C 해주면 된다 했죠. 그래서 S 플러스 500이 5.00 디옵터가 이제 BVS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 지금 최초 장입 도수를 S800으로, 그러니까 운무를 플러스 300 해줬네요. 플러스 300. 그래서 S 플러스 800이 8.0 디옵터가 최초로 이제 시작되는 그 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59 디옵터 정시로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을 62 디옵터로 만들어주는 거죠. 약 62 디옵터 정도의 근시안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검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시안이 됐기 때문에 조절이 이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검사를 해주는 거죠.
그 밑에 그리고 또 보면은 사람의 눈은 적당한 근시가 되면 조절을 이완한다. 근데 너무 심하게 이제 조절 그 값을 너무 큰 도수를 넣게 되면은 또 오히려 조절을 하게 되는 긴장성 조절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또 생기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